자, 정규분포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항분포를 배울 때 그때 큰 수의 법칙 하면서 요런 그래프를 왼쪽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시행의 수를 계속 늘리니까 여기 이제 R인데 그때는 X라고 써 있었는데 요 R 값에 R 값에 대한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그 확률 값을 갖다가 점으로 찍어서 연결해 보니까 시행 횟수를 늘릴수록 그래프의 개형이 녹색. 녹색은 뭐냐? 대칭형의 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라. 이런 걸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대칭형의 종 모양이 뭔지 몰랐고 이제는 보니까 대칭형의 종 모양이 뭐예요? 정규분포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항분포가 시행 횟수가 커지게 되면은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보고 확률을 구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항분포도. 되게 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죠. 근사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크면 애매하잖아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전혀 애매하진 않은 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이항분포, 다시 말하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확률 값을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래. 그럼 당연히 그게 근사가 이제 정규분포로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구나. 자, 그래서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 단원 배우는 게 이항분포가 시행 횟수가 커지면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거든. 자,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당연히 이산이죠.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그럼 요 이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b n, p라고 하겠습니다. 시행 횟수가 n이고 그때 특정 사건의 확률이 스몰 p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행 횟수가 커져. 그러면은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고요. 정규분포에. 정규분포는 어떻게 써요? 평균 쓰고 분산 써요. 평균 뭐예요? 신정우씨 졸지 마시고 똑바로 앉아요. 병이 뭐예요? 평균. 이거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 MP 그리고 분산은 MP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확률 변수가 이산이었던 애가 연속처럼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럼 그 상황에서 만약에 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는 또 이제 결국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표준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표준화를 하시게 되면은 Z. 그래서 표준화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잘 안 가르쳐요. 뭐라고 해요?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표준 편차 루트 MPQ 분의 변수 빼기 평균 NP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얘를 하나의 무슨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는 여기까지 다 아신다면 됐죠? 이게 다야. 개념은 이게 단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두 개가 섞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고 뭐 이 정도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그냥 가볍게 들고 흘리셔도 되겠습니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 애매하거든요. 주로 교과서에 MP가 뭐 이제 5 이상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검증해야 될 필요는 없어. 알겠지? 니네가 이거를 검증해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문제 풀 때 그냥 문제 읽어보시면 그냥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얘가 얘로 근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헷갈리니까 저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기셔도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입니다. 이거 다예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넣어야 돼요. 자, 뒤에 보시면은 258쪽에 예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풀려? 53쪽은? 다 안 하고 넘어가고 다 푸세요. 자, 예제 4번에 어느 대학의 땡땡 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합격자의 1차 등록 비율이 75%다. 그 합격자들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아서 1차 등록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132명 이상이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했을 확률을 구하래요.
표를 내용이 이제 뭔 소린가 잘 쉽죠? 확률 변수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뭘 잡아야 되겠냐? 확률 변수. 확률 변수 뭘 잡아야 되겠어요? 정시모집 합격자에서 1차에 등록한 학생 수가 되겠죠. 1차에 등록한 학생 수. 요게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x라고 하면은. 그럼 x는 무슨 확률 분포를 따르냐? x는 학생 수예요. 수, 개수, 횟수 요런 애들입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이항 분포. 전체 시행 횟수가 n입니다. 그럼 시행 횟수는 몇이라고 해야 되냐? 몇 명이 응시했냐 이거죠. 몇 명이 응시한 거야? 192명이죠. 그러니까 192명입니다. 192가 시행, 이 전체 명수가 시행 횟수가 되는 거고, 그때 특정 사건이라는 건 1차에 등록하는 확률. 근데 그 1차에 등록하는 확률이 얼마? 75%. 그게 P값, 스몰 P값. 75%니까 분수를 쓰면 4분의 3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까지 쓰는 게 우선 시작이 되겠어요. 확률 변수 x를 잡고 걔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근데 구하려는 건 뭐야? 근데 그 인원수가, 등록하는 인원의 수가 132명이 등록할 확률을 구해라. 인원수가 132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물음은. 그러니까 식으로만 세우시면은 식까지 세우면 얼추 이제 문제는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얘를 구하, 여기 주기로 했어요. 표준정규 분포표를 갖고 구하래요. 야, 얘 가지고 얘 구할래 봐라. 얼마나 어렵니? 얘 가지고 얘 직접 구할래봐. 얘 질량함수 독립시행의 확률식에다가 192 해가지고 여러분들 x값이 132, 133, 130 다 넣어야 되거든? 엄두도 안 나죠? 자, 얘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려는 거는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그때 정규 분포 평균은 뭐냐? NP 숫자가 좀 크네. 얼마예요? 4, 4, 16에다가 4, 8에 32 3 144? 144. 그 다음에 여기다가 NPQ 여기다가 4분의 1 배하시면 되죠. 4분의 1 배하면 얼마야? 36입니다. 그죠? 이쁘게 줬어요. 36이니까 6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요 놈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다. P 표준화하시게 되면은 Z 표준 편차 6분의 변수 빼기 평균 132 빼기 144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0.477이니까 여기는 0.5니까 답은 0.97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그냥 재밌습니다. 별거 없어요. 수직선은 적당하게 필요하시면 잘 이용해서 합시다. 수직선은 적당하게 필요하시면. 그래서 항상 보면은 결국에 이런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관건은 뭐겠어요? 푸는 사람과 못 푸는 사람의 차이는 뭐겠어요? 결국에 어디겠어요? 식은 요 뒷부분 얘기하신 게 결국엔 이거예요. 이거 솔직히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면 요까지는 되거든. 결국엔 이거예요. 이거 얘를 정규 분포로 근사를 못 시켜서 못 푸는 애들 없어요. 애초에 요 정보를 못 따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내가 봤을 때는 문제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냥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될 거고. 자, 넘어가서 5번에 요거 이제 내신에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교과서도 나중에 이제 받아보시면 다 있는 그 불량률 문제입니다. 불량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저거고 표준 편차가 저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뭐 대놓고 줬어요. 확률에서 잡아야 되겠죠? 무게를 x라고 잡으시면은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200,
20제곱을 따른다 라고 하고요. 자, 이 공장에서 무게가 240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우선 그냥 읽어봐야 되겠죠. 아직 그냥 처음이니까. 이 제품 중에서 10,000개를 추출할 때, 추출은 뽑는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옆에 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첫째 줄 보고 그냥 썼고, 그럼 이제 문제의 물음을 한번 파악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여러분이 대표 유형이라 몇 번 해보시면 바로 변수 잡을 텐데, 물음이 지금 뭐야?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 그대로 문제의 물음을 식으로 세운다면은 불량품의 개수가 221개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뭘 써야 되냐면 불량품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참고로 우리가 잡은 x는 지금 뭐야? 제품의 무게예요. 무게가 x죠, 분명히. 여기에다가 뭐 써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지금 불량품의 개수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필요한 게 새로운 확률 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확률 변수. 불량품의 개수를 갖다가 y라고 새롭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얘 이상. 응? 근데 얘가 불량품의 개수야. 개수. 그러면 확률 변수 y는 뭐를 따르겠니? 개수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개수니까. 그러면 개수 n, p인데 뭐를 따르냐? n. n이 몇 개야? 몇 개 중에? 10,000개잖아. 여기 10,000개. 중에 여기 이제 이놈의 확률이 필요한데 요 확률은 지금 뭐야? 불량품의 확률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스몰 p라고 쓰면.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얘가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는 애인데 얘의 확률을 표준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구하라고 했다는 건 얘가 정규분포로 근사가 된다는 거고, 근사해서 표준화해서 구하라 이 소리거든? 그럼 결국에 나는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스몰 p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스몰 p 값. 다시 말하면 스몰 p 값이 뭐야? 한글로 말하면 스몰 p가 불량품의 불량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불량이 나오는 확률. 근데 불량이 나오는 확률이 뭐야? 문제를 다시 보니까 아까 불량은 제품의 무게가 240 이상이면 불량이래. 제품의 무게가 240 이상이면 불량이래. 무게가 뭔데? x가 지금 무게 아니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표준화를 해서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찍지 2야.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지금 수직선에서 0, 여기가 2, 여기 구하라는 거거든. 2일 때가 0.48이니까 얼마야? 0.0이 나와. 이게 뭐야? 이게 스몰 p야. 그럼 일로 와서 얘를 다시 뭘 해야 돼? 근사를 시켜야 돼.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키면 np 얼마냐? 100분의니까 200 콤마 여기다가 0.98 곱하시면 되거든? 100분의 98? 그럼 얼마야? 196? 196 뭐야?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지간하면 맞춰주긴 합니다. 14제곱. 그래서 요거를 근사시켜 놓고 얘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표준화를 해서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 21 7로 약분하시면 2분의 3 1.5예요. 그럼 얘는 1.5 이상이니까 0 1.5 이상 여기죠. 1.5일 때가 얼마? 0.43 답 얼마예요? 0.0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배우셨을 때 혹시나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답률 굉장히 높습니다. 배우고 나면. 거의 다 맞춰요. 이거 틀려온 애들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정형화된 패턴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를 두 개가 잡아야 되는 과정을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보여드렸거든. 근데 나중에는 딱 읽어 가시면서 무게가 이걸 따른다. 뭐 잡고요. 검은 거. 그 다음에 공장에서 240 이상을 불량품으로 보자. 그럼 불량품 확률부터 구해. 먼저 구하게 되고요.
그럼 구해놓고 놨더니 다시 새롭게 시작. 10,000개를 갖다가 뽑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이상의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럼 다시 확률 변수 잡아서 시작. 그래서 확률 변수 2개 잡는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내신에는 거의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신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됐죠? 예, 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 개념 넓히기나 뭐 이런 거나 저런 거나 비슷하긴 합니다. 자, 앞에 259쪽하고 262쪽에 있는 거 배운 거 하나씩만 간단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7-7번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P, X가 A에서 A 더하기 10까지 저 확률이 최대가 되는 A는 뭐냐 이거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대칭축이 지금 76인 건데 평균이. 근데 이제 A에서 A 더하기 10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A에서 A 더하기 10까지 둘러싸인 넓이거든요. 그럼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센터에서 제일 많이 몰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하고 A 더하기 10이 이런 식으로 76의 대칭으로 있어줘야 그래야 제일 넓이가 크겠죠. 이런 생각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대슈 넘어가서 7-10번 해보세요.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M값 찾는 게 핵심이고요. M. 자, 문제가 이제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밀도함수 fx의 조건을 줬습니다. 그때 M은 자연수래요. 다음에 확률을 구하래요. 뭐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되겠죠. 확률을 구하려는 건 표준화해가지고 표 이용하려는 건데 표준화할 때 M을 모르니까 M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M을 위에 정보들 가지고 구하신 다음에 표준화를 해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주어진 정보 F10하고 F20의 대소를 줬는데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밀도함수의 함수값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함수라는 건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가 여기가 지금 M인데 10이 20보다 함수값이 크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니? 이거는 어차피 고등학교 2, 3학년 수학은 상관이 없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정도의 지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 그려줬어. 얘가 fx 그래프인데 f10 값이 f20 값보다 크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값이 위에 있다는 건데 함수값이 더 크다. 뭘 의미하는 거야, 어머니? 뭔가 아는 표정인데? 대칭축. m이 15보다 작다. m이 15보다 작다. 한 번에 좀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함수값이 크다. 함수값이 크다는 거는 축에 더 가깝다 이 소리죠. 함수값은 축에 쏠릴수록 커지잖아요. 얘가 지금 특징이. 그러니까 축에 더 가깝다 이 소리죠. 다시 말하면 얘를 수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M에서 10까지의 차이하고요. M에서 20까지의 차이하고 누가 더 작다? 누가 더 그러니까 작다는 거죠. 저쪽이 더 작다. 네? 이렇게 좀 바뀌겠습니다. 조건이.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M에서 4까지의 차이하고 M에서 22까지의 차이하고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바뀌겠다고. 그래서 축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졌느냐 그 간격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응? 이거 절대값 부등식 푸셔야 되거든. 절대값 부등식. 뭐 이제 우리가 뭐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절대값 부등식 맨 처음 배우시면은 뭐 이제 범위 나와서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얘를 갖다가 10, 24, 22 기준해가지고 나눠서 푸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고1 때 애초에 배우실 때에도 절대값 부등식은 범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위에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좌변은 10 기준으로 V자예요. 그죠? 우변은 20 기준으로 V자예요. 당연히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죠? 이 상황에서 우변이 더 커야 돼요. 우변이.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큰 데는 어디예요? 여기네. 맞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뭐 그냥 대칭성으로 보셔도 아 위에 거에서 나오는 조건이 뭐다? m은 여기는 뭐 딱 보자마자 얼마예요? 15잖아요. 그래서 15보다 어떻다? 아, 작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해주시면은 4에서 V자랑 22에서 V자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짜리가 더 커야 되니까 4가 더 큰 데는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니까 여기는 참고로 x값이 얼마야? 뭐 중점 때리면 얘는 암산이 13이네요. 13. 그래서 얘는 m이 뭐예요? 1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교집합하니까 m이 14야. 어쨌든 뭐 실전이었으면야 답만 맞추면 상관없는데 정확하게 저 절대값 처리 그래프까지 해서 그냥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비슷한 문제가 요 다음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고 다음번에 시험에 내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됐슈? 됐고 한 개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7번. 네, 요거는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두 확률 변수 xy가 있는데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x가 fx고요. 라지 x가 라지 y가 gx의 밀도 함수 그래프를 갖는데요. 그때 0에서 4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s라고 하죠. 여기죠, 여기. 여기를 s라고 하죠. 이거 색칠한데 100s 구하래요. 그러니까 저거 넓이에다가 100배 해라 이런 소리가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두 놈의 뭐 그래프를 눈으로 봐도 보이긴 하지만 우선 저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둘의 정규 분포에서 보이는 특징은 뭐예요? 가히 뭐예요? xy의 정규 분포에서 보이는 특징은 뭐예요? 평행이동. 그거보다 저기가 먼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이제 자꾸 바라보는 관점이 안 잡혀서 그런데 자꾸 바라보는 관점이 표준 편차가 같은 것부터 보여줘야 돼. 그 말은 둘이 높이가 같아야 돼. 알겠습니까? 높이가 같다. 그리고 이제 m 값만 다르니까 얘는 옆으로 4만큼 평행이동된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 여기 뭐 4라고 써있지만 안 써도 저것 때문에 당연히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넓이 때문에 표시를 해준 건데 그럼 얘 이제 둘이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높이가 같은 평균만 다른 상황이니까 평행이동을 해서 포개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넓인데 곡선구간 넓인데 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뭐 수투 같은 거 하긴 했지만 설마 여기서 적분하라는 소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적분은 직접 하라는 소리는 아닐 거고 넓이가 우선 대칭성인 거는 좀 보입니다. 그죠? 하나만 구해서 2배 해도 되겠고 하나만 구해서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뭘 줬냐 1까지의 넓이하고 2까지의 넓이를 줬어요. 1까지의 넓이하고 2까지의 넓이 Z가 0에서 얘는 지금 표준화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표준화했을 때를 색칠한 부분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거나 구하시면 되는데 축이 얘가 좀 이쁘니까 왼쪽 X가 이쪽을 구해서 2배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쪽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거 일종의 뭐 적분 도형 개념이죠. 요 파란색 도형에서 요 녹색 도형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를 빼면 당연히 되겠죠? 파란색이나 녹색을 빼시면 그럼 파란색 도형 우선 파란색 큰 요 파란색 도형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넓이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x값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2라는 걸 알고 있고 저 파란색 도형의 넓이는 확률 p x가 0에서 2까지입니다. 그죠? 저게 파란색이 되겠고 노란색 녹색 안 보여서 노란색으로 바꿉시다. 노란색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노란색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노란색은 노란색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를 x꼴로 쓰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x꼴로 나타내시면 좋겠고 다시 말하면 fx의 그래프로 gx 말고 그러니까 그지 않죠. fx꼴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은 fx거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노란색은? 0에서 2까지. x가 0에서 2까지냐? 지금 이거는 고등수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동엽이 어서 어디까지? 2에서
2에서 4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도 함수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수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시험 문제가 다뤄지는 것들이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 됐죠? 얘는 나중에 이런 문제 물어볼 테니 다음에 시험에 낼 테니까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뭐 오히려 밑에 챌린지자 붙어 있는 것도 앞에서 했던 근사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이따가 뒤에 오늘